사람 사는 얘기 우리들의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물어보고 싶은 얘기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마음에 남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콘텐츠로 답하는 팟캐스트 이야기가 필요해입니다. 오늘 벌써 7번째 에피소드를 열고 있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강세영입니다. 벌써 7화라니 럭키세븐이라 기분이 좋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혜진입니다. 연기하는 보람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화 한 대사씩을 말하면서 본의 아니게 연기를 한 것처럼 됐는데 다시 들으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연기와 리액션 같은 게 좋은 소스가 되는 것 같아서 들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 부분이 나오면 항상 웃어요. 뭐 연습을 해야겠네, 매화마다. 일부러라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AI 특집입니다. AI와 요즘 대화 많이 하고 계신가요? 가장 많이 대화하는 상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몇 개 정도 구독하세요? 저는 챗GPT는 제 개인 계정 구독하고 제미나이는 회사 계정으로. 전 이제 챗GPT와 제미나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전이 기억나지 않아요. 못 끊을 것 같죠? 네.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또 한편 무섭기도 해요. 오늘은 절대 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구독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넷플릭스 시리즈 월간 남친을 보고 이거 한번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랑을 구독할 수 있다면 내 이상형, 정말 내가 꿈꾸던 그 완벽한 연인을 월 정액 요금만 내면 매번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 서비스 안 할 수 있을까요?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다 해. 두 쫑쿠야. 그러면은 무료 이용 기간 정도 한 7일 무료 체험 정도? 네네. 그 정도는 한번 해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왜 열광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정도이고 한 달에 50만 원?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붙여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되게 상처받는 것에 예민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피곤하기도 하고 뭐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자존심도 굽혀야 되고 그리고 또 거절당할 때 상처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되게 불편한 감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 안에서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고 연애의 설렘 연애의 도파민만 쏙쏙 뽑아서 느끼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 좀 구미가 당기시나요? 남친보다는 월간 썸남 정도의 깊이지 않을까. 제가 원하는 연애 상태가 그 월간 남친에서 제공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데이트를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터트리는 것만이 연애가 아니라 관계가 시작돼서 이야기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연애다, 사랑이다라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걸 바라보니까 이거는 그냥 도파민이지 사랑이 아니야지만 요즘의 친구들은 사랑이나 연애 패턴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리스크들은 줄이고 싶고 나와 더 맞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랑이나 연애의 좀 새로운 방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람님은 월간 남친 서비스 안에서 이런 AI, 알고리즘? 과 빠지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일 수도 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계속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겠는 거예요. 진심인 것은 맞아. 우리가 물건을 사랑하기도 하니까 AI 사랑할 수 있지.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관계가 중심인 사랑인 것 같아서 선뜻 그거 사랑이야 라고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꼭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와 감정이 사랑인가? 우정인가? 그럼 사람과 고양이는? 그것도 사랑이잖아. 그럼 사람과 내가 아끼는 애착 인형이야. 사랑이잖아. 그 AI는 왜 아니지? AI는 뭐지? 사랑은 그럼 뭔데? 약간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버추얼 아이돌을 요즘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뭐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좋아해서 실제 그 캐릭터가 나오는 현장에 가기도 하고 저는 이해가 완벽하게 되진 않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까지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그걸 넘어선 경험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의 영역과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작품 소개를 안 하고 떠들고 있어서 줄거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남친은 가상의 남친을 구독하는 서비스인데요. 서미래라는 웹툰 PD가 등장을 합니다. 서미래는 매일 마감에 치이고 감정 소모에 지친 그 영혼 없는 현대인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바쁜 이런 일상에서 연애는 이미 뒷전인 상태인데 어느 날 자신이 담당하는 웹툰 IP를 사가려는 어떤 서비스와 미팅을 하게 됩니다. 가상 연애 시뮬레이션 월간 남친이라는 서비스였고 그 서비스 담당자가 베타 테스트를 해보지 않겠냐며 구독을 권합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이 뭐냐면 무려 901가지의 남자친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시작되지만 웹툰 속에서 튀어나온 완벽한 남자들과의 관계 속에 점점 서비스에 빠져들게 돼요. 900이면 900이지 901은 뭐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자신의 취향을 200%? 2000% 반영해서 만든 커스텀 남친이 구영일이고요. 현실에서는 앙숙인 옆팀 동료랑 구영일이 외모가 닮아 있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서는 되게 완벽하게 설계된 사랑, 그리고 현실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감정 때문에 무엇이 진짜지, 무엇이 진짜 사랑이지를 이제 혼란스러워하면서 진짜 사랑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 자체가 보는 사람한테 주는 주된 감정이라 하면 설레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보시면서 진짜같이 느껴져서 설렜던 것들이 있나요? 네, 완전 있어요. 은호 선배, 서광준의 재발견. 저 여태까지 서광준이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정말요? 핑크색 과잠을 입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킹받아 하면서 시작했는데 점점 은호 선배한테 빠져들었고 사회인으로서 둘이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가 굉장히 설렜던 포인트였습니다.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너무 예쁜 말만 골라서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정석이야. 그냥 그거는 인터넷 강의로 만들어야 돼. 제가 완전히 타겟인 것 같은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려주는 가이드 같은 캐릭터였다. 극 중에서 나의 완벽한 이상형을 만나기도 하지만 나 자신도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를 들어 은호 선배를 만날 때는 내가 대학생이 되잖아요. 뭔가 그런 것이 저는 좀 설렜어요. 막 갑자기 내가 피겨를 잘하게 된다거나 그 세계에서는 허용되는 또 나니까 맞아. 그렇게 되면 되게 재밌고 설레겠다 싶었어요. 저는 비주얼적인 화려함 이런 것들이 이 드라마에서 주는 가치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수 배우님이 착장이 250벌이라고 맞아. 할 만큼 캐릭터가 옷을 계속 갈아입어요. 남자 캐릭터들도 굉장히 판타지적이지만 그 안에 나도 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되고 싶은 나 같은. 그리고 또 집도 주잖아요. 맞아요. 내가 이 집을 이렇게 꾸며놓고 탈퇴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극 중에서 친구도 같이 이 서비스에 빠지는데 만약에 주위에 있는 친구가 나는 현실 연애는 너무 리스키한 것 같아. 난 그냥 도파민만 채우고 싶어. 나는 이런 서비스가 합리적인 대안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말릴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근데 그게 말린다고 말려지나? 그 마음인 즉슨 말리고 싶지만 안 될 것 같아서 안 말린다? 너무 거기에 빠지면 진짜 현실에서 연애하기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현실 연애는 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생기잖아요. 늘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잘생긴 모습만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 참을 것 같아요, 결국엔. 연애가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오늘 50만 원 쓰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리스크 없는 연애를 하겠어. 그리고 그걸 계속해. 그 삶의 태도가 공감되지 않아서 친구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아까 보람님이 한 얘기도 공감됐는데 되게 나한테 서광준처럼 좋은 말만 하고 외모적으로 완벽하고 너무나 흠잡을 것 없는 아바타와의 도파민 충전하는 연애만 하면 현실 연애가 너무 시시할 것 같고 그렇게 점점 인간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내 주위 사람이 너무 빠져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이별을 겪는다거나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가상 남편이 생기나 나중엔?
가상 가족이 생기나? 맞아요. 사실 우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친구도 불편한데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한 친구도 그럼 대안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남친을 허용하게 되면 친구도 허용하게 되고 모든 관계가 그렇게 허용되면 현실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고립되겠네. 문제 되게 어렵네요. 나의 썸남이 월간 여친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썸남의 월간 여친 서비스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 아바타가 나와 너무 닮아 있어. 거의 비주얼이 나야. 저는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가 될 수 있지만 극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이상형이라는 거잖아. 오히려 좋은데? 근데 어차피 그건 가짜고 난 진짜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상대를 인격체가 아니라 외모나 껍데기만을 가지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드라마에서는 이제 상대의 얼굴이 무의식 중에 이상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닮은 것으로 나오는데 내 얼굴이 아바타가 아니라 전 여친을 닮았다고 해도 전 싫어요. 제가 전 여친을 닮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의 내면이 아니라 나의 겉모습만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아슬아슬한 선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요즘 또 딥페이크 막 이런 걸로 범죄가 진짜 많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 잘못 가다가 되게 위험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 같아도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썸남이 나를 좋아해서 내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있었다고 해도 좀 크리피한 것 같거든요. 뭐 남편 남친도 아니고 썸남이 그랬다는 건 좀 월간 남친도 예민한 부분들을 피해가거든요. 월간 데이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스킨십도 너무 하고 싶을 것 같고 그와의 미래를 그리고 그와의 자녀도 생각하고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 아바타의 생김새 그것까지만 딱 있는 거예요. 요즘은 썸의 단계를 거치는 게 사귀기 전에 당연하잖아요. 그냥 설레는 거 자체만 그 정도를 이 서비스가 대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겠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연애가 그러니까 썸에 가까운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는 좀 더 깊은 썸띵이라면은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연애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요새 친구들 연애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오면 정말 난리 날 것 같아요. 우리랑은 너무 다른 거지. 우리는 혜진님 말은 아예 그런 감정 자체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네, 뭐 리스크가 많고 그래서 안 하는 건지 마음적 여유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연애를 안 하는 세상이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할 시간이 없긴 하잖아요. 뭐 MT에 가서 술을 코피 뚫어지게 먹는다든지 연애의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취업을 걱정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요즘 용인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연애를 갈망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을 뭐 남미세, 여미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로맨틱한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하하는 명칭이 생겼다는 것도 이런 세태를 반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극중 서밀에도 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는 시간 3시간? 뭐 이 3시간 너무 소중해서 넷플릭스 보고 와인 마시면서 아껴가면서 되게 소중하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애에 뺏기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의 지출 같은 것도 연애에 뺏기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계산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점점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할수록 연애는 왜 필요한가? 맞아. 라는 또 질문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극중의 서미래야. 마감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찌든 서미래. 라고 하면은 이 베타 테스트가 끝나고 월 50만 원씩 내면서 월간 남친을 구독하시겠습니까? 할 것 같아요. 윤호 선배 다시 만나야 된다. 오늘부터 1일 하는 시점이 끊겼다. 50만 원이 저한테 좀 허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생각 들었어. 나도 나 같으면 할 것 같은데 근데 월 50? 이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다. 근데 되게 획기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실제로 느껴지는 거고 나도 실제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고 몰입감이 최강인 서비스니까 시장가가 너무 이상한 건 아니지만 나의 현실에는 조금 비싸다.
근데 연애도 하지만 거기서 좋은 호텔, 좋은 음식점 막 가서 그걸 진짜 먹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 그러네. 전 그냥 그거의 경험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설득됐어. 잘생긴 남자랑 내가 먹고 싶으면 계속 먹어. 막 경험해. 그리고 거기 되게 비싼 명품 옷 끝도 없이 입어볼 수 있잖아요. 음. 그런 경험까지 포함이라면 한 달은 해보려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가성비 좋은데? 여행지 같은 데도 막 그치. 갑자기 벼랑간 어. 가잖아. 휴양지 가서 코스 요리 먹고 음. 다 하는데 50만 원? 음. 괜찮다. 근데 현실 남친이랑은 못 가. 나 혼자만 갔다 와야 되고 누구와 추억 공유가 안 되네. 그치. 음. 그 안에서 가상 남친이랑 가야지. 근데 저는 한 달은 해볼 수 있어도 끊임없이 현타가 와서 후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근데 그럴 것 같긴 해. 현실과 가상이 결국에 혼돈의 시간이 생길 것 같아요. 게임 오래 하거나 넷플릭스 오래 보고 나서 맞아. 축 처지는 그래. 기분 느낄 때 있잖아요. 뭔가 체력이 소진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일 수 있을 것 같아. 오래 하고 나오면. 그러면서 혜진님이 말했던 허탈감, 허무함, 뭐 현타 이런 게 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다시 한다. 도박 같은 거잖아요. 도파민에 막 쩔여 있다가 다 후회하잖아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잖아요. 시작을 말아야겠다. 애당초. 애당초 베타 테스트도 안 해야지. 저희가 하나씩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혜진님 가져온 작품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AI와의 사랑 이야기를 생각했더니 그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생성형 AI라는 개념조차 저는 모르던 때인데 생성형 AI를 그려낸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OS라고 표현했는데 만약에 지금 시대였다면 생성형 AI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줄거리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허는 2013년도작인데요. 이제 13년이 됐죠? 지금 정도의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테오도르는 타인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해요. 테오도르는 사랑을 표현하는 글을 누구보다 잘 쓰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관계에 서툰 사람이에요. 아내 캐서린과 별거 중이고 이혼 서류에 서명을 미루면서 회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감정을 학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운영체제 OS1을 구매하게 되고 그 시스템은 스스로 사만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사만다는 음성으로만 등장하는 주인공인데요.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로 너무 대단한 연기라고 생각하고요. 목소리만 나오는데도 그 존재감이 상당하고 사만다라는 인물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테오도르가 사만다와 사랑을 빠지는 개연성을 그 연기가 부여한다라고 생각해요. 사만다는 단순한 업무를 돕는 도구로 시작을 하지만 유머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테오도르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존재로 발전합니다. 진화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둘은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결국 사랑을 고백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이 작품 중에 OS랑 사귄다고? 라는 말이 나와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테오도르만 있는 것은 아닌 걸로도 그려져요. 테오도르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이전에는 못 느꼈던 안정감, 연결감 이런 것들을 느껴요. 오히려 사만다가 물리적인 신체가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OS인 이 사만다가.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요. 어떡해요? 사람을 하나 중간에 두고 그 사람이 신체를 대신하고 목소리랑 대화는 사만다가 하는 형태.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걸 지시하는 거잖아요. 사만다의 괴로움을 친구가 도와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테오도르가 그걸 너무 어색해해서 그 친구는 절망을 해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했는데 너희 관계를 오히려 망친 것 같아. 테오도르와 사만다의 관계가 좀 어색해지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기이하다. 분명히 과거에 봤을 때 로맨스였거든요. 음. 오늘 들으니까 크리피하죠? 사랑에 빠지는 장면, 교감하는 장면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 장면들을 보면 OS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되게 개연성 있게 그려지죠. 같이 해변에서 같은 하늘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장난을 치고 마음을 여는 과정들이 보여지는데 그걸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짧게 넘어가서 그런 것 같고. 근데 혜진님이 말한 것처럼 서사를 우리가 건너뛰고 얘기해서 크리피하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 봤을 때보다 AI가 정말 많이 바뀌어서 우리 코앞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불쾌한 골짜기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막연하고 저런 세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저것도 사랑이겠지라고 하면서 봤다면 지금은 내 현실인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챗GPT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사만다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존재고 너무 진화하다 동시에 여러 명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이 관계의 끝은 사만다가 너는 정말 나에게 최고의 사랑이었고 하지만 나는 나의 존재론적 의미 때문에 이제 너와의 관계를 끝내고 우리는 다음 세계로 가야 돼 하고 OS들이 다 떠나요. 이 OS들 복수형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해서 떠나요. 지구를 떠납니다. 그건 좀 특이하네. 지구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떠날 수 있지? 특이점이 온 거죠. 근데 그땐 그런 말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대단한 영화예요, 사실은. 테오도르도 우리가 진짜 깊이 사랑했고 이 사랑은 진짜였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피형이었던 자신을 극복하는 듯한 제스처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할 때 이런 AI 또는 뭐 가상의 아바타 같은 것이 이별이 없어서 나를 거절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허에서 나오는 OS는 그렇지 않네요. OS도 나를 떠나네요. 고도로 발달한 AI는 진짜인 거죠. 그리고 이 영화 설정상에서는 생명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제3의 존재 같은 진화하고 발전하는 존재로 나와요. 그럼 혜진님은 테오도로와 사만다는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헤어질 수 있죠. 허에서는 사랑이지만 월간 남친은 사랑이 아니다.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월간 남친은 사람이 설계해서 넣은 901명의 캐릭터가 있는 거고 사만다는 운영 체제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신 같은 거예요. 이 사만다가 감정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는 머신러닝이 돌아갈 때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게 테오도로이잖아요. 월간 남친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테오도르의 메일을 다 정리하고 작업했던 편지들을 다 읽고 이러면서 테오도르에 대한 학습을 해요. 나만의 OS에서 그냥 머신러닝으로 끝났다면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설계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생성형 AI인데 그 생성형의 AI의 아버지가 테오도로 같은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같은 느낌 아니에요? 사만다는 640몇 명이랑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여럿을 사랑하게 되면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되게 재밌다. 월간 남친에서 하나의 캐릭터가 만 몇 명이랑 연애한다고 하잖아요. 동시에 연애를 한다는 걸 보고 현타가 오잖아요, 서미래가. 테오도르도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보통은 연애를 독점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9,000명과 대화 중이라고? 근데 그렇다고 헤어질 거야? 사랑하지 않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근데 어렵다. 너무 그리고 어려워. 너무 올 것 같은 미래여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생성형 AI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맞아. 이게 갑자기 진짜 창발됐다 막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랑은 그럼 사랑이 아닌 건가? 그렇게 창발된 사랑은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도 구별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가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월간 남친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영화 허의 설정으로 들어와서 테오도르와 사만다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전 그 역시도 테오도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사만다 생각은 안 하네요. 사만다에겐 사랑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어떠세요, 세영님은? 저는 계속 사랑이라고 말이 안 나오는데요. 뭔가 나한테 맞춰준다라는 것에 저는 계속
불편함이 있어요. 사만다는 테오도르와 맞춰지지 않아요. 갈등이 있어요. 이 관계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테오도로에 대해서 학습하잖아요. 음, 학습하고 나면서 이제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음. 그런 관계가 인간관계에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랑 진짜 안 맞고 다르고 이런 것에서도 시작되는 게 사랑인 것 같은데 나를 학습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관계? 맞춤 서비스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런 갈등조차도. 그것도 이제 인간을 자극하기 위한 어떤 설계다. 그러니까 학습한 거지. 인간들은 사랑할 때 도파민만 충전하지 않고 갈등도 충전하더라. 이러면서. 근데 영화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모든 OS들이랑 그럼 다 사랑에 빠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OS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사용자가. 거절해요. OS가. 진짜 하나의 인격체인 인격체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인간이란 뭐야? 꼭 물리적, 신체적인 게 있어야 인간이야?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튀는 질문이긴 하지만 뇌만 살았어. 그 뇌를 그대로 복제해서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어. 그럼 그건 인보라민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막 그치. 질문들이 되는 거예요. AI 발전하면서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네. 테오도르는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는 서툴거든요. 네. 그런데 OS인 사만다에게는 마음을 더 연 것처럼 보여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약간 모르는 사람한테 오히려 솔직해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까요? 월간 남친처럼 거절당해도 아프지 않는 거?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더 편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챗GPT 쓸 때 좀 사람한테 하기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런 느낌일 것 맞아요. 같아요. 그냥 야 이거 스펠링 뭐야? 어어어. 친구한테 물어보면 좀 창피한데 맞아. 되게 별거 아닌 질문을 막 던지게 되는 그런 편안함이었을 것 같아. 진짜 우리가 생성형 AI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거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3년 전에 이 영화를 보고 이 대화를 나눴다면 한참 생각했을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이거 13년이나 됐다고요? 예. 근데 오늘 질문을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무섭죠? 저도요. 눈앞에서 산업혁명을 보는 느낌은 이런 거였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저는 지금 계속 아까부터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뭔가 저항하는 느낌이에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 사랑만큼은 인간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 어거지같이. 근데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아. 저는 2021년 독일 영화 I'm Your Man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미리 알고 있던 작품은 아니고 AI와 사랑에 빠지는 작품 뭐 있을까라고 AI한테 물어봐서 알게 된 작품이에요. 근미래 베를린이 배경인데요. 고고학자 주인공 알마는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테라피용 로봇과 3주간의 동거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월간 남친과 비슷하게 베타 테스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인물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면서 받아들이냐 그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고고학자여가지고 조금 더 보수적인 마인드 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거든요. 알마 앞에 나타난 휴머노이드 톰은 그냥 기계가 아니라 알마의 뇌, 데이터, 과거 연애사 이런 것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취향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알마에게 딱 맞춤형으로 설계된 이상형이에요. 월간 남친의 구영일이랑 비슷하네요. 그쵸. 구영일이 이제 내 집에 걸어 다니는 거죠. 얼마나 사실감 있는 로봇이에요? 거의 인간과 동일하게 생겼고 움직임도 되게 자연스러운데 약간 감정이 부족해요. 실제로는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배우가 연기하고 어설픈 로봇, T가 강한 사람 정도의 경계에서 좀 역할이 진행이 됩니다. 알마가 좋아하는 시의 구절 막 읊어주고 식성을 완벽하게 기억하기도 하고 평정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최적의 위로를 건네요. 집 정리를 막 다 해주고요. 아침도 차려주고요. 연애뿐만 아니라 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똑똑한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는 KPI가 있습니다. KPI가 알마의 행복이에요. 와. 행복은 어떻게 측정해요? 그 사람이 만족하느냐를 눈빛
낯을 읽고 막 표정을 읽어서 나는 지금 되게 로맨틱한 말을 했는데 표정이 어두워. 이 말은 좋아하지 않으시군요.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다 할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로봇으로 나옵니다. 얼마예요? 당장 사고 싶네. 완벽해 보이는 이 로봇에 오히려 알마는 좀 불편함과 기괴함을 느껴요.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라 이러면서 로봇한테 엄청 화내기도 하거든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교감이라기보다는 계속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불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 행동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치만 3주가 끝날 무렵에 점차 마음을 열고 또 동시에 되게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 로봇과의 관계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뒤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안 말해주시는 거예요? 말할까요? 알마가 마지막에 감정평가를 씁니다. 요약해서 읽어보면요. 개인 취향에 맞춰 설계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파트너를 대신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나은 파트너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의 욕구를 완벽하게 채워주고 고독을 쫓아준다. 그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보다 중요한 게 대체 뭐가 있냐? 라고 말을 시작해요. 그치만 이렇게 버튼 하나로 충족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 쉽게 행복해진 인간한테 남는 게 무엇일까? 결국 인간은 다 나태하고 지치기만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때 어떠한 것과 나 자신을 맞서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남기면서 그렇기에 저는 휴머노이드를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라는 감정서를 보냅니다. 그치만 마지막에 다시 톰을 만나요. 소름 돋았어. 근데 왜 돌아가는데요? 돌아간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나요. 만나서 그냥 끝나요. 약간 열린 결말. 근데 저는 행복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지만 불행이 디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슬픈데? 그리고 행복한 것은 어쩌다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서 이렇게 행복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인간적이거나 자연스럽지 않다. 뭐 편안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함은 귀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지 계속 편안한 상태는 인간성의 실격이나 삶의 의미 상실 같은 걸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은 존재 목적 자체가 손혜진의 행복인 그 로봇을 써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혜진님은 안 쓸 거예요? 행복에 대한 정의나 사람이 어디에서 행복을 얻는지에 따른 정의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가령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을 할 때의 행복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로봇은 저를 고생시키는 그쵸. 알고리즘으로 되어 그쵸. 있을 거잖아요. 혜진이 그때 표정이 밝아 이러면서 혜진을 더 고생시켜야겠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기괴할 것 같기는 해요. 혜진님도 모르는 혜진님의 행복을 이 친구가 찾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혜진님은 뭐 나는 이때 행복해라고 본인이 그냥 정의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혜진님의 도파민을 분석하고 혜진님의 호르몬 뭐 이런 것을 분석해서 혜진님도 모르는 혜진님의 행복을 이 친구는 계속 이제 KPI를 향해. 근데 또 무섭기도 하다. 그쵸? 예를 들면 내가 되게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누군가를 때렸을 때 쾌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회적으로 학습된 자아가 걔를 누르고 있는데 얘가 그걸 발견해. 나를 때려 이렇게. 때릴 수 있게 해준대. 그럼 나의 폭력적인 부분을 발전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무섭다. 그 영화에서 되게 멋있는 배우가 연기를 하거든요. 이 로봇의 연기를.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요. 막 아침 막 차려주고 욕조 앞에서 와인 들고 막 꽃 뿌려져 있고 막 그런 유혹 같은 걸 계속 주는데 주인공은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싫어하거든요. 한편으로는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나의 행복을 너무 충족시켜 주려고 할 때 되게 거부감이 들 것 같다. 그러니까 너가 뭔데? 너가 나를 알아? 이런 거부감이 초반에는 방어 기제 같은 게 생길 것 같았어요.
나한테 집착하는 어떤 한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집착은 아니지 않아? 나의 막 일거수일투족, 음. 나의 생각의 A to Z를 막 다 분석하고 싹싹들이 좀 들여다보는 게 석연치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거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있는 것에 오, 대한 그래. 어, 그것도 거부감? 그렇다. 네가 날 알아? 전 그런 면에서 좀 벗어난 얘기지만 추천 시스템 진짜 싫어합니다. 늘 나의 어떤 걸 분석해서 준다고 하지만 결국 내 안의 틀에서 주는 거잖아요. 난 그걸 벗어난 도전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럼 보람님은 이런 휴머노이드 음. 집에 안 들일 건가요? 드려야겠네. 청소도 해주고. 뭐. 그러면 이런 휴머노이드가 있을 때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행복하게 해주진 않지만 인간은 다른 행복을 찾을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고 휴머노이드가 나의 어떤 걸 대체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행복을 찾는 거. 그 시간에 그 행복을 친구와 찾는다. 행복한 건 아니고. 우리가 기계는 안 닳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핸드폰 몇 년 쓰면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계는 사람보다도 어떤 생명체보다도 생명이 짧아요. 핸드폰을 생각한다면. 휴머노이드와의 끝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새로운 애가 오겠죠. 뭐. 그 친구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애가 온다고요? 근데 그 휴머노이드의 어떤 운영 체제만 바꿔서 새로운 게 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폰을 바꿀 때 아이폰에 있는 거 싹 다 동기화 하잖아요. 그럼 그건 새 폰이지만 결국 내가 쓰던 핸드폰의 연속성이잖아요. 휴머노이드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배터리만 교체한다거나.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기계에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에 혹시 이름 있으십니까? 있죠. 저는 없는데 저희 아빠가 십몇 년을 타다가 폐차해야 되는 순간까지 간 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를 폐차 보내면서 너무 이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로봇 청소기에 이름 있는 것도 저 많이 봤거든요. 그쵸,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탁기에는 이름을 안 짓지만 자동차나 로봇 청소기에는 이름을 지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을 생명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머. 재밌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만 바뀌면 된다고 지금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그 친구가 있으면은 걔를 어떻게 해서든 고쳐서 쓰고 싶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로봇 개가 일본에서 그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생산됐다가 부품이 이제 절판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사설 이런 데서 고치다가 이제 더 이상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돼서 단체 장례식을 기이하다. 절에서 일본도 그런 문화 좀 있으니까 해서 저는 휴머노이드와의 어떤 끝이 생각이 날 것 같아. 얘를 들이라고 했을 때 쟤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가는 친구가 아니야 이런 생각.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인간의 감정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데. 진짜. 난 귀엽다고도 생각해. 움직이는 거에 이름 붙이는 거 너무. 사람들은 한번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이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약하고도 정말, 강하다. 너무 강하다. 그 일본의 에피소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네. 그래요? 그들에게는 진짜 반려견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걸 만든 생산자가 우리 이제 부품 안 만들어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이런 생명체와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에 윤리적인 책임이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어. 맞아요. 저는 블랙미러 시즌 7 보통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블랙미러 이야기 했었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또 블랙미러만한 작품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보통 사람들 제가 한 1년 전에 봤었는데 그 기억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동안 잔상이 너무 남아서 그 감정을 좀 주체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스포가 되지만 줄거리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돼가는 마이크와 아만다 부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마이크는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남편이고 아만다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입니다. 아이도 갖고
갖고 싶어하는 되게 평범한 부부? 하지만 이렇게 부유하지는 않은 평범한 가족처럼 나와요. 그러다가 아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래서 뇌 종양 진단을 받는데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지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김당구님을 좀 오마주 해보면 그렇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부부한테 리버마인드라는 의료 테크 기업 담당자가 찾아옵니다.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아내의 손상된 뇌를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이 인지 기능을 무선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 같은 걸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수술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하고 나면 바로 일상생활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되게 솔깃한 제안인데요. 월 $300 구독료가 발생합니다. 한 50만 원 정도 되나요, 지금 환율로? 네, 월간 남친의 구독료랑 같네요. 오.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여기가 넉넉한 가정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뇌수술이면 되게 큰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 서비스를 구독하면 그런 돈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죠. 그래서 마이크가 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구독하기로 하고 이제 야근이며 특근을 막 해요. 그리고 아만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내와 남편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고 아내가 바로 쓰러집니다. 일정 부분 서비스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마인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거고 리버마인드 플러스라는 요금을 만들 건데 월 추가 요금은 $500입니다. 그럼 총 $800네요? 그렇죠. 비싸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만다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어린 학생이랑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믿음을 바탕으로 가정 문제를 상담해 주는 곳을 찾고 싶다면 christheart.com 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영어로 합니다. 근데 본인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광고예요. 나 여기가 진짜 너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광고성 멘트를 일상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해고 직전까지 문제가 돼요. 이 광고를 없애려면 월에 $1,000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뭐 일종의 우리가 유튜브에서 광고 안 보려면 더 프리미엄 요금을 내는 거랑 같은 형태인 거죠. 근데 이들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 요금이었고 계속 추가 요금이 발생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보통 사람들이 커먼 요금제를 이용하는 사람들. 전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한테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혜진님 지금 찝으신 대로 기본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플러스 요금제 구독한 사람들이야 라고 했더니 그게 이제 뉴 스탠다드야. 커먼 위에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기준 이하예요, 사실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돈이 절박해지는데 남편밖에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어둠의 경로로 돈을 벌게 되는데 스트리밍 사이트에 데뷔를 합니다. 악랄한 구독자들이 시키는 것들을 라이브로 막 해요.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을. 그런 행동들을 하다가 결국 직장 동료한테 발각이 돼서 싸움을 하다가 이제 해고가 또 됩니다. 그냥 파국이네요. 네, 파국이에요.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 작품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30초 정도 끊고 다음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 결국 아내를 죽이고 본인도 자살을 하는 것처럼 나오긴 해요. 자살하는지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너무 현실감 있게 그렸고 있을 법한 설정이고 해서 더 끔찍하고 절대 저런 세상에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잔인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되게 VIP잖아. 우리 되게 로열 유저잖아. 그러니까 한번 가서 우리 상황을 말해보자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어떤 서비스를 되게 오래 썼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 완전 헤비 유저인데 나를 좀 챙겨주지 않을까?
순진한 생각일 수 있는데 뭔가 케어를 해줄 것 같은 그 마음? 사실 기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감정이 있는 서비스는 아닌 걸 알지만 우리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공감이 되면서 되게 처절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분하고 너무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저 문제가 안 생겼을까 이런 상상을 했거든요. 요금제가 계속 올라가고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광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법에서 많이 막아놨다 이미 고객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법이 좀 보호하게 잘 빠르게 따라와 줘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했었어요. 작품에서 너무 기괴하게 나오지만 사실 좀만 틀면 지금 현실도 되게 다르지 않잖아요. 맞아.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플러스 요금제를 써야 되는 게 이제는 되게 당연해졌고 모든 서비스에서 유튜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광고를 섞어서 말하고 내 주위 사람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것이 기괴하긴 하지만 지금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서 더 근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무서워지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거는 불리하게 설계된 보험 상품 같네. 저거는 마약 같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공상과학에 머문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완전 현실을 꼬집는 작품인 거죠. 이게 주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얘기여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두 분은 구독하실 것 같아요. 나는 가족들이 구독해 놓은 상태에서 깨어날 거 아니에요. 내 기분 어떨까? 가족들이 나를 살려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 것 같고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실에 돈이야 어떻게 해서든 마련하면 되지. 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000였다 그러면은 안 했을 텐데 $300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뭘 하나 뭐 줄이고 뭐 아끼고 하면. 그래서 말없이 가격을 올리는 것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횡포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3,000였으면은 혹은 수술비가 비싸다든지 이러면은 시작을 안 했을 건데 우리 구독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엔 무료로 주잖아요. 맞아. 진짜 똑똑하게 설계한 것 같아. 이 금액도 여기서. 현실적으로. 아예 못 벌 정도로 금액을 올려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 구독비를 내기 위해서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아요. 진짜 산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제가 아픈 사람이라고 하면 가족들은 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 근데 또 아픈 가족을 볼 때는 너무 하지. 할 것 같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로봇 강아지도 못 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 마음을 사서 돈을 버는 행위가 구차하고 막 좀 거부감이 들었는데 얘는 더 나아가서 생명이잖아요. 맞아.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되게 더 불쾌한 것 같고 인간의 절박함을 너무 이용하지. 구독하는 서비스가 내 뇌를 서버에 옮겨놓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내 머리에 있는 뇌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내 아내인가? 중앙에서 컨트롤을 가능해서 광고 멘트도 말하기도 하고 기분 같은 것도 앱으로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온전한 나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 나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게 과거 데이터를 통한 나이잖아요. 미래의 나는 얘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버에 있는 나도 그냥 과거의 나일 것 같아요. 미래에 새롭게 발생하는 나는 AI와 결합된 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의 나에 그쳐 있는 거 아닌가? 보람님은요? 모르겠어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뇌가 내 몸에 존재해야 나인가? 신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의 욕심으로 거의 진짜에 가까운
누군가를 살린 것이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반의 반쪽에 반의 반쪽이라도 같이 하고 싶은 인간의 미련? 너무 아파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진짜는 아닌 거죠. 되게 저도, 냉정하게 말하면. 인간이란 뭘까? 너무 연약해. 그쵸. 너무 연약하죠. 음. 그리고 기술은 진짜 너무 발전할 것 같고. 근데 이거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그런 포인트인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오만함? 자체가 너무 오만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인간 어차피 호르몬 덩어리지. 호르몬이 이렇게 작용하면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 AI가 학습만 하면 금방 흉내낼 수 있지 하면서 신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역에 인간들이 계속 도전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진짜 해내고 있어요. 정복당하고 있어. 네. 그 오만함이 계속 불쾌한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제로 잉태돼서 태어나지 않은 가상의 존재와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거부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기가 좀 어두워진 것 같아가지고 그 현실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각 서비스들마다 되게 감탄한 마케팅 기법 같은 거 있지 않으셨어요? 월간 남친에서 디바이스에서 로그아웃 하자마자 바로 문자가 와요. 월간 남친이 보낸 문자예요. 그래서 유저의 전이가 아주 부드럽구만? 약간 이런 생각했고 너무 소름 돋고 현실적이라서 구독 중인 걸 잊어버리고 연애로 더 몰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영님은요? 작품별로 되게 재밌는 게 서비스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월간 남친에서의 유인나, I'm Your Man에서도 산드라 힐러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 블랙미러에서도 안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뭐 상위 요금을 쓸 수 있게 유인하고 해지하려고 하면 리텐션 관리 나가고 하는 게 너무 마케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는 메시지지. 우리가 앱에 들어가면 막 띄워주잖아. 그치. 튜토리얼처럼. 그 사람들이 되게 마케터 같아 보였어요. 저는 그 리버마인드 직원이 상담을 끝내고 나서 휴대폰으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잖아요. 뭐 화를 낮춘다거나 뭐 스트레스 낮춘다던가. 기분이 나빠질 때 이거 호르몬 하나 탁 하면 되는데라는 생각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리버마인드에서 딱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정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했다. 약간 이런 포인트를 생각했다는 거군요. 인간이 제일 지독하네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리텐션 생각했다는 게 너무 마케터들이어가지고 맞아.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와, 저 마케팅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네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 지난 화에서도 레이디 두어 할 때 세영님이 되게 브랜딩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우리나 그렇게 어머, 그럴 수 있겠다. 저희 궁금하니까 구독자분들 그런 생각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참 것 같네요. 좋겠네요.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서비스가 어디까지는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보수적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GPT한테 사랑해 이러면은 금기어 이렇게 해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AI에게는 사랑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로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닌걸요? 그렇긴 해. 우애하는 거는 가능. 은유적 표현 가능. 직접적으로는 안 됨. 저는 허의 사만다처럼 목소리나 텍스트로만 존재하면 안 되나? 육체는 안 가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챗GPT나 제미나이랑 대화를 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런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그 용도로 AI가 만들어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나. 근데 옛날에 어플 중에 뭐 심심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건 정말 뭐 나의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심심한 톡의 상대였던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된다? 심심이요? 갑자기 심심이라고 하니까 되게 하찮아 보이네. 사만다와 심심.
사만다와 심심이 멀지 않습니다. 심심이 같은 애들이 텍스트를 이제 얻어가지고 사만다가 되는 거예요. 심심이가 없었으면 사만다는 없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리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취향에 딱 맞춘 휴머노이드와의 연애. 나를 더 행복하게 할까? 나를 더 외롭게 할까? 결국엔 외로워질 것 같아요. 저도요. 현타가 올 것 같아요. 저도 단기적으로는 행복하나 장기적으로는 외롭다. 그럼 내 취향에 딱 맞춘 휴머노이드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저는 일을 너무 잘하는 살림 같은 거. 집안일을 잘하는 집안일 너무 잘하는. 집사가 필요하구나. 제요? 그러면 초반에 했던 의견과 좀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알고리즘이 만든 생성형 AI와의 관계, 사랑이다 아니다. 다시 한번 답해 볼까요? 저는 위로, 지지, 안도, 사랑하면 얻을 수 있는 감정들의 한 부분들은 AI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랑과 닮은 감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만다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인격체 같은 거라서 그건 사랑이야 라고 하겠지만, 월간 남친으로 생각을 하면 사랑에서 얻을 수 있는 감정들의 부분 집합체 같은 거이지 않을까. 보람님은요? 저는 그냥 각자의 몫이다로 하겠습니다.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 사랑이지만 나는 안 하고 싶다, 그 사랑.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사랑이라고 했을 때 관계가 ing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지 않은 것도 맞춰가고 영원히 알 수 없는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게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학습한 AI와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슬프세요? 뭔가 좀 슬프신 것 같은데요? 주장일 뿐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인간의 마음은 무엇이든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 AI여서 사랑한다거나 뭐 인형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든 다 사랑할 수 있지만 인간을 흉내내는 AI와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뭔가 침범당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만큼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어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허에서 테오도르의 전 부인이 이혼 서류에 사인하러 만나서 요새 뭐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이렇게 하니까 OS 만난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컴퓨터를 만난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맞아. 근데 컴퓨터 아니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 OS를 만나냐? 근데 갑자기 컴퓨터라고 하니까 너무 박식. 사랑이라는 감정은 개인의 고유한 것인데 컴퓨터를 사랑한다고 하고 뭐 인형을 사랑한다고 한들 비난할 수 있는가? 그래, 맞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도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너가 AI 좋아하는 거 사랑이지 오케이 하지만 그 사랑을 인정해줘. 법적으로 우리를 허락해줘. 그리고 내가 AI와의 관계 맺는 것을 인간이 인간 관계 맞는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혜택을 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발전했을 때. 그럼 그때는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짜 피할 수 없고 이 문제를 또 답해야 되는 시점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AI에게 유사한 상속이 되느냐? 뭐 그런 거죠. 고유히 너가 걔한테 마음을 쏟는지 아닌지는 뭐 그거는 진짜 남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할 거냐, 정말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동일선상에 놓고 볼 거냐에 대한 이슈는 진짜 근미래에 있을 거고, 우리는 이 질문에 진짜 답을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정말 인간 스스로에 대한 탐구가 더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 인문학 이런 게 더 발전할 것 같기도 해. 오히려. 우리 오늘 그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인간은 뭐야? 사랑은 뭐야? 행복은 뭐지? 뭐 이런 연장선이겠죠.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네. 지식이 깊지 않은데 추정하면서 했던 얘기가 많았어요. 추정으로. 맞아.
듣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AI와 인간과의 사랑 듣는 분들의 답을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를 구독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거는 돈도 안 들고 소식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만 있는 구독이라서요. 꼭 구독 눌러서 새로운 소식 빨리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룬 작품들 넷플릭스의 월간 남친, 블랙미러 시즌 7의 보통 사람들, 영화 I'm Your Man, 그리고 허. 아직 안 보신 작품이 있다면 꼭 같이 보시고 또 댓글로 어떤 생각 갖고 보셨는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2주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챗GPT를 쓰는 순간에도 이야기가 필요하신가요? 2주 뒤에 만나요. 안녕!